오늘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가치가 큰 스포츠팀인 뉴욕 닉스와 레인저스를 올 상반기 공개한다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포브스 순위를 보면 NBA와 NHL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팀인 닉스와 레인저스를 소유한 MSG는 애널리스트 분석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닉스를 36억 달러로, 레인저스를 16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MSG는 또한 맨하탄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과 로스앤젤레스의 더 포럼 및 둘과 관련된 방송권 또한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64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대차 대조표에 약 10억 달러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버코어는 지난달 아웃포펌의 의견과 함께 36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으며 세금 효율성을 높여주는 독특한 트로피 엔터테인먼트와 하스피탈리티 애셋 매니저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HAMA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주식의 분명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MSG가 엔터테인먼트 자산에서 스포츠팀 분리 움직임을 보인다는 뉴스에 6월 말 갑자기 주가가 270달러에서 52주 최고인 33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MSC 자산이 거시경제 부문의 헤드라인 위험, 광고 순환주기, 코드 커팅 위험으로부터 커다란 바람막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헤드라인 위험은 뉴스 기사가 주식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데요. 헤드라인 위험은 특정 부문 또는 주식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소식은 2018년에 광범위한 금융시장에 대한 헤드라인 위험을 초래했었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포츠팀의 분사는 돌란 패밀리를 통제함으로써 팀 매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닉스는 코트 내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50억 달러에 팔릴 수 있다는 추정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란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케이블 TV 개척자인 찰스 돌란은 1961년 스털링 맨하탄 케이블을 설립하고 10년 후 HBO 전신인 롱 아일랜드 케이블 회사와 1,500명의 가입자를 교환하고 이 사업을 거대한 케이블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찰스는 케이블 비전과 그 스핀오프인 AMC 네트워크스 및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족들과 여전히 통제하며 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들 제임스는 케이블 비전의 CEO이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다른 가족들이 그 회사의 이사회에 앉아 있기도 하죠. 찰스의 형제 로렌스는 2000년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야구팀을 3억 2,300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닉스는 올 시즌 NBA에서 두 번째로 최악이며 2012-13 시즌 이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스는 지난 시즌 티켓 판매에서 NBA 팀 중 3위 안에 들었고 팀의 예상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욕 닉스와 비슷한 국내 모 프로야구 팀이 생각납니다. 소위 평행 이론 같은 건데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팀은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이 두 팀은 90년대에 매우 잘 나가던 팀인데요. 연고지 운도 좋아서 하필이면 가장 큰 도시를 홈으로 두고 있죠. 스타일이 확실한 경기를 하면서 팬도 많았고 씀씀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잘 나가던 팀들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팀을 시원하게 말아먹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레전드 선수를 트레이딩하면서 받아온 선수들은 시원치 않았고요. 유망주는 뽑는 족족 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필 저 두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팬들의 열정은 다른 팬들에게 극성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죠. 매일같이 욕을 하면서 보고 한심한 팀 다시는 안 본다고 다짐을 해도 또 다음 경기가 다가오면 굳게 먹었던 마음은 녹아내리는 그런 거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닉스로 돌아와서 90년 당시 NBA 인기는 좋았습니다. 뉴욕 닉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끈끈함과 근성이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에게는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었죠. 닉스의 끈적거리는 수비가 시합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알 수 없게 만들고 포기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정열이 있는 팀이었는데, 농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변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는 8번 시드로 결승에 진출한 기적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완전 망하게 되는데요. 뉴욕의 심장이었던 패트릭 유잉을 기억하십니까? 이 패트릭 유잉을 트레이드하면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유잉은 만화 슬램덩크에서 채치수의 모델로 나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임스 돌런 회장은 지난 12월 ESPN 인터뷰에서 주주들에게 의무감이 있고 닉스 매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면서 매각에 대한 희망을 간략히 제기했습니다. 돌란 패밀리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2016년 프랑스 알티스의 케이블 TV 사업인 케이블 비전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알티스는 궁극적으로 알티스 USA로 공개되었고요. 돌란은 또한 케이블 비전에서 AMC 네트워크스를 분리하고 2015년에 MSG에서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인 MSG 네트워크스를 분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주주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MSG 주식의 몇 가지 약점은 2021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라스베가스 MSG 스피어라는 최첨단 콘서트 경기장과 2022년에 개장할 예정인 런던 경기장을 건설하려는 회사의 계획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새로운 베가스 경기장은 18,000석 규모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해상도 LED 스크린 외관을 갖추고 모든 좌석에 크리스탈 클리어 오디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음향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MSG는 예상 비용과 목표 수익을 포함하여 스피어 프로젝트 재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에버코어는 6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가정하고 있으며 다른 곳의 예측들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2월 1일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스피노프에 대한 이야기와 스피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야 리서치는 12월에 포 같은 폴이 연례 회의에서 추천 주식 목록에 MSG를 포함시켰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이 10억 달러 규모의 정원 수용 능력과 강력한 공연장 개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야는 MSG에 대한 또 다른 강세 전망 배경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인 실버레이크 그룹이 4분기 260에서 300달러 범위에서 주식을 추가로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실버레이크는 현재 회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돌란 패밀리는
슈퍼보팅 주식을 통해 약 21%의 경제적 이익과 71%의 투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야는 주당 308달러에서 386달러에 이르는 시장 가격 이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제한된 주식과 옵션을 10월 제임스 돌란에게 부여한 것을 또한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슈퍼보팅 주식은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주요 회사 내부자에게 회사의 의결권 및 이사회, 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의 존재는 주요 내부자가 실제로 자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지 않고도 회사의 과반수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야의 견해는 돌란이 표면적으로 MSG 스피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스포츠팀의 판매를 별개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스와 레인저스의 포브스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